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이 된 38살 남자입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은 거의 없네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무척 사랑해서 결혼을 서두른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쇼윈도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교양 있어 보이려고 애쓰고 배운 사람인 척, 가진 척하며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아내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와 아내는 결혼 전 딱 2번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한순간에 실수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 아이를 유산하고 지금까지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내는 그냥 한순간 불장난이었는데 결혼까지 하게 됐어 하면서 정말 후회된다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아내는 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집안 형편도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얼굴 빼고는 내세울 것 없는 동네 한량 같은 사람이었죠. 그랬던 아내가 어떻게 저한테 호감을 가지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하네요. 아내의 집안은 결혼을 극구 반대했지만 아내가 고집을 부려 결혼을 밀어붙였죠.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아내 눈에는 제가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잃은 순간부터 아내의 콩깍지는 완전히 벗겨졌고 저희 부부 사이엔 갈등이 시작됐어요. 아내는 제가 못 배워서 교양이 없다고 계속 저를 몰아붙였고 처음엔 참아보려 했지만 버티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녀로 남는 게 싫다며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까지 내놔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했죠. 결국 저는 이혼도 못하고 끌려가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밖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부부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제 부모님이나 장인어른조차도 저희 관계가 이렇게 엉망인 줄 모르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처럼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초라해 보이네요.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게 지치기는 했지만 사실 아내가 싸이 좋은 부부 연기를 위해 저희 부모님께 돈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이나 제가 배운 것도 없고 특별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다 보니 이혼이 맞는 선택인지 애매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얻고 혼자 스트레스를 견디면 모두가 편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살아왔죠. 아내도 저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 혼자 희생한다고 여긴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부부를 연기하는 쇼윈도 부부 생활 속에서도 아내는 어느 순간 지인들과의 모임을 완전히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인들과 모임을 가게 되면 분위기가 마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연회장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물론 그런 자리에서 저도 사이 좋은 부부 연기는 나름대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운 사람처럼 보이는 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어요. 세계 정세학술 연구 같은 주제는 제 관심사도 아니고 아내의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억지로 공부까지 해야 하나 싶거나 다른 지인들의 남편들과 저희 지식 수준이 비교될 수밖에 없었고 아내는 그게 너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인들과의 모임 자체를 포기해버렸어요. 한동안 혼자서라도 다니긴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왜 안 왔냐는 질문을 받는 게 너무 짜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결국 1년 가까이 그런 모임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또래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지냈으니 많이 외롭고 답답했을 겁니다. 꼭 또래가 아니더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집에서는 저랑 대화다운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다 보니 그 외로움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이 꼬여 지금의 모습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날은 밖에서 무슨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베란다로 나가 봤더니 윗집에 새 신혼부부가 이사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 아파트가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 이사오는 모습을 보며 집이 좀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런 생각뿐이었지. 그 신혼부부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얽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희 집 상황을 간단히 말하자면 아내와 저는 아기를 유산한 후부터 칵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밤늦게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더니 말도 없이 저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의아했지만 동시에 은근히 기대도 좀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내의 기분에 맞춰 부부관계를 하더라도 1년에 10번도 안 될 정도로 관계가 드물었어요. 혹시 이번엔 아내가 마음을 바꿨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천장을 가리키며 가서 한마디 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무슨 소린가 싶어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러자 아주 열정적인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신혼부부라고 불타오르는 건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방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안방에 화장실 딸려 있다 보니. 천장을 넘어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도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생생했던 마치 라이브로 중계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순간 생각했죠. 신혼부부라면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응당 그럴 나이잖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달랐습니다.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이사 온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굴면 예의가 아니라고 가서 똑똑히 말하고 오라면서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교양 있는 아내는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이 일을 떠넘겨버린 거죠. 내심 그렇게 불편하면 자기가 직접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싶었지만 괜히 더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이런 일에 제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씁쓸하면서도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위층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실크 소재 파자마를 입고 있던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사실 저는 집에서는 난닝구와 고무줄 반바지를 입고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차림이 교양 없어 보인다고 난리예요. 저녁 9시 이후에 배달 음식을 팠거나 누군가를 마주해야 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파자마로 갈아입으라고 강요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도 그렇게 차려입고 위층으로 향했던 겁니다. 위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교양 있는 이유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문을 열면 무슨 말을 해야 자연스럽고 점잖게 보일지 고민이 많았어요. 신혼부부인데 너무 시끄럽다고 대놓고 말하면 민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면 인터폰으로 대화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군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는데 저는 그만 억하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가 문을 열고 고개만 살짝 내민 겁니다. 그녀는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결혼하기엔 좀 일찍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정말 어이없었던 건 방금까지 남편과 뭘 하고 있었는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헐벗은 모습의 아내를 문 밖으로 내보낸 남편이었고 그 순간 남편 얼굴이 궁금해질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면서 아랫집인데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워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썩 진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서 민망함을 참으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교양 있게 잘 이야기했는지 검사하듯이 캐 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못마땅하고 검사까지 할 거면 자기가 직접 갔어야지 왜 나한테 이런 민망한 상황을 떠넘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윗집 신혼부부는 제 말이 통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대놓고 무시한 건지 이후로도 밤마다 그 소리를 멈출 생각이 없더군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희 집 아래층에서 조금 시끄럽다고 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반응은커녕 들으란 듯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들려왔던 그녀의 괴성과 제가 본 얼굴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주의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다녀오려고 하자 아내가 됐어. 내가 갈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냐고 하더니 스스로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직접 다녀오면 될 일을 굳이 저한테 떠넘겼던 것도 이상한데 자기가 간다니까 저로서는 크게 아쉬울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던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 후다닥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구나 싶었어요. 아내는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며 저런 무례한 남자가 다 있냐 못 배운 게 티나잖아 하며 화를 내는 걸 보니 이번에는 남편 쪽이 문을 열었던 모양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날 아내가 건넨 경고가 효과를 본 건지 그 다음 날부터 윗집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그 시끄럽던 밤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지니 이젠 저희도 평온한 밤을 되찾았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소한 사건이 앞으로 저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당시 저는 일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왕 일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야지. 이상한 직장에서 일했다가는 창피하다고 아예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식 직장은 없었고 필요할 때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소일거리를 찾아 일하며 제 개인 용돈 정도만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나마도 없어서
집에서 그냥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니 지루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산책이나 좀 해볼까 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흡연이 있죠. 아내가 사람들 눈치를 너무 보는 성격이라 집 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려면 집에서 최소 10분은 떨어진 곳까지 가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참는 편인데 막상 밖에 나오니 담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하나 사서 제가 자주 가는 흡연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길 건너에서 누군가 커다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낑낑대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찰랑이는 게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윗집에 새로 이사온 그 여성이었어요. 신혼부부로 비싼 아파트에 사는 걸 보면 집이 꽤 사는 줄 알았는데 차가 없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그래도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인데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마침 신호등이 바뀌기에 급히 길을 건넜습니다. 그녀가 낑낑대며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빼앗듯이 받아들며 도와준다고 했더니 그녀가 깜짝 놀라며 움찔했지만 이내 제가 아랫집 사람이란 걸 알아본 듯 안심한 표정을 짓더군요. 이렇게 많이 사셨네요. 평소엔 남편분이랑 차 끌고 같이 가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오늘 저녁 거리만 사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사다 보니 이렇게 잔뜩 사게 됐어요. 들고 오면서 몇 번이고 후회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감사 인사에 괜히 뿌듯함이 느껴지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와의 첫 만남은 민망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였거든요. 며칠 전 문 앞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 만난 그녀는 예의도 바르고 상식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죠. 그날 밤엔 대체 왜 그런 차림으로 나왔던 걸까 하고요. 그러나 괜히 그런 말을 꺼냈다가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 참았습니다. 짐을 그녀 집 앞까지 들어주고 나니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애초에 담배 피우러 나왔던 목적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녀가 도와줘서 고맙다며 집에 들어와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신혼부부 집에 들어가는 게 조금 꺼려져서 거절했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라며 강권하니 결국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신혼부부치고는 생각보다 단출하고 소박하게 꾸며져 있더군요. 무채색 톤으로 깔끔하면서도 간결한 인테리어였어요. 소파에 앉아 그녀가 음료수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는데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뭔가를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렜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이후 부엌 근처에서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된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해준 음료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건지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같이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3인용 소파였지만 그녀가 제 옆에 너무 가까이 앉아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런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내숭도 없고 대화가 참 재밌었어요. 매번 대화할 때마다 교양과 체면을 앞세우는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정말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관심도 비슷해서 대화가 끊길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나는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달까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그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출근해 있는 사이에 시간을 내어 만났고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가까워졌다고 해서 선을 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처지였지만 그녀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기에 제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녀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넘어서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은 그녀가 남편이 차를 사줬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그녀가 저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녀와 남편 사이의 신뢰와 안정감 덕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에 대한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군요. 저와 그녀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반대되는 환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잠깐의 새로운 대화를 즐길 상대가 필요했을 뿐이지만 저는 아내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 속에서 그녀의 따뜻함에 매료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일부러 피해 다니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그녀를 피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대신 그녀와 차를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에 대해선 나름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는 게 지나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서로 얼굴을 볼 일이 없어 그녀의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면 당연히 그녀는 저와의 시간을 피했고 저 역시 위층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부부 금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서로 조심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운전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차를 사줬지만 동네 마트 정도를 다니는 게 전부이고 가끔은 지방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싶을 때 운전이 서툴러서 남편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였죠. 남편은 바쁘니 가르쳐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싶어 흔쾌히 그녀의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운전대를 잡는 걸 보니 이건 운전이 서툰 수준이 아니더군요. 그녀는 겉으로는 초보자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꽤 능숙하게 도로 상황을 보는 감각이 하루 이틀 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약간 의아했지만 굳이 그것에 대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갑자기 고속도로로 멀리까지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이지 싶기도 했지만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바닷가까지 갔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그녀는 처음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이내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너무 갑갑해서 숨이 막혀서 서울 생활도 힘들고 마음 터놓을 상대가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오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홀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다면서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그녀와 저 사이엔 1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녀가 저를 친구처럼 느낀다고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이웃집 남자 이상은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깊게 할 새도 없이 그녀가 갑자기 제게 다가오더니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황홀했지만 곧 제정신이 들었고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아무리 그녀에게 호감이 있더라도 이런 행동은 선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도 남편과 사이가 좋아 보였기에 굳이 저와 그런 관계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친구로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녀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여줄 게 있어요 라며 다시 저를 차에 태우더니 순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되었지만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저희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통하는 문 근처에 세우고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잠깐 있어봐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그녀가 하라는 대로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렀고 10분, 20분, 30분 정도가 지나자 지하 주차장으로 한 눈에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차를 보고는 왔네요 라며 무표정하게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 차는 그녀의 남편이 타고 있는 차였어요. 그런데 그 옆자리에서 내리는 익숙한 모습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나란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장면은 정말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는 그녀와 함께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말했던 답답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 장면을 보여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차 안에서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녀는 말을 끝내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 근처에 위치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야경이 펼쳐졌고 멀리 저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창문을 통해 바라본 우리 집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대신 윗집 즉 그녀의 집은 방이며 거실이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그 불빛을 보며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엉켜버린 이 순간 저와 그녀는 무언가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몰래 벌이고 있던 일을 확인한 그날 밤, 우리는 싸구려 모텔에서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래층과 위층 각자의 배우자가 보내고 있을 시간을 똑같이 재현하면서 그 두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가까워졌는지 골똘히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그날 아내가 위층에 주의를 주러 갔을 때 눈이 맞은 것 같더군요. 그녀의 남편과 제 아내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 역시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잘 사는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은 갑질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집안의 예쁜 여자를 찾아 결혼했다며 그녀를 자신의 트로피 와이프로 여겼다고 하더군요. 남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게 많은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왜 그녀가 처음 제가 윗집에 올라갔을 때 그런 차림으로 문을 열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요구에 억지로 맞추려 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너는 못 배워서 무식하다 그녀를 지속적으로 무시했고 차를 한 대 뽑아주며 내 아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땐 집에서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자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을 찾았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아내와 쇼윈도 부부로 지내고 있었기에 아내가 윗집 남자와 만나는 일이든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고 저와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저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 간 여자의 남편인 저에게 분노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하지만 점점 저와의 대화가 즐겁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저에게 말할지 한참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저희 부부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을 테니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망설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쇼윈도 부부라는 사실과 결혼 생활의 허울뿐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후로 저와 그녀는 각자의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제 아내는 서로가 필요한 모습만을 만족시키며 연기하고 있었고 우리 역시 서로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지금의 관계가 각자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행복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배우자들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부부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고 있고 저와 그녀는 그 틈에서 서로의 진정성을 찾아 위로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비정상적이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 10년 동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고 상대방과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당장은 저도 제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녀 역시 신혼이라 해서 평생 참으며 가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